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2026년에 첫 포문을 여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단순히 좀 불안한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골드만삭스의 패닉 지수가 9.2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지난 11월 조정장 그리고 작년 4월 해방의 날 20% 폭락 당시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포착이 됐었고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에서도 시장이 빠르게 시집거가는 냉각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움직임입니다. 펀더멘털보다 추세를 따르는 바로 이 CTA, 추세 추종 펀드들이 이번 주에만 무려 154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S&P 500 지수가 6,700불이라는 심리적인 지지선 아래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알고리즘 봇들이 미친듯이 매도 버튼을 누리면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800억 달러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경제학자들은 1월 교우용이 6만 6천에서 8만 개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낙관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피터 나바로가 최근 인터뷰에서 추방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대치를 대폭 낮춰야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5만 건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건데요. 만약 실제로 이렇게 낮게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결정 로드맵은 통째로 흔들리겠죠. 미국 가계의 지갑 사정도 최악입니다. 대출 연체율이 4.8%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건 2017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특히나 신용카드 연체율은 12.7%, 자동차 매출은 5.2%, 굉장히 기록적이죠. 2010년 금융위기 때 이때 보던 숫자들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일반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바닥이 났다라는 증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요. 잠시도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와 나타냐후가 워싱턴에서 만나고요. 이란 미사일 이슈가 메인 안건이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물가가 잡히느냐 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정부 셧다운 시한입니다. 현재 폴리마켓에서는 셧다운 확률을 75%로 보고 있어요. 주말 사이 시장이 멈출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나스닥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가가 24,000에서 23,900 이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하방 관점을 볼 것 같고요. 대신에 고점 구간에서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가장 매물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인 25,600에 대해서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상방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꽤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대해서 변곡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오랜 횡보 구간들 이후에는 그동안 하락이 크게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을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CPI 지표 결과를 확인을 하고 시장의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중요 저점에서부터 매물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중요 매물대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까지 낙폭이 발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매물대는 119불 정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9불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 만약에 나스닥이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24,000불을 깨지 않고 상방으로 매물대를 뚫고 안착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 아마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이 매물대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좀 나타나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매수에 대해서 만약에 고려를 해보려고 하면 이 200일 이평선 밑에서는 조금 더 하방으로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보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나아 보이고요. 만약에 200일 이평선에 대해서 돌파가 나타나줬다. 그러고 안착을 시켜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162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구간에서는 조금 마음을 놓고 매수를 해봐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꾸준하게 적립식 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 없이 좀 200일 이평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됐으니 좀 매수를 담아와도 되는 자리긴 하지만 좀 길게 저점을 잡고 싶은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관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봉상 확인을 해봤을 때 200일 이평선과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파란 색깔 선과도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 파란 색깔 선까지 좀 닿아주면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172불, 75불, 70에서 100불 정도 구간 사이에서 매물대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무조건 준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70에서 100불 사이 구간이 도달한다면 좋은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기다리셨다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면 그때 좀 진입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쭉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좀 비중을 높여서 매수를 해봐도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팔란티어라는 종목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담아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 구간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XXL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수렴형 구간에 대해서 지금 돌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돌파 이후에 지지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준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불안한 것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대해서 낙폭이 많이 발생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실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바닥권에서부터 수익을 좀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곱하기 3배 상품이기 때문에 약간 입절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추가 넣어서 올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눌리는 구간에서 더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지금 세금을 좀 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익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입절을 살짝 하셔도 되지 않나. 하지만 충분하게 좀 더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전 저항 구간들 연속적으로 받았던 자리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입절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 사드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 눌리는 구간들이 표현이 될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 라인에 대해서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추세 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388불 이탈이 발생이 되면 좀 강하게 내려오게 되면서 추세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300불대 초반 구간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추세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반등이 나와준다, 추세를 확인해